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합격자 인터뷰 2탄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또 인하공전 수시 1차에 최초 합격한 저희 학생을 모시고 짧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수시 1차에 최초 합을 해서 2사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합격생입니다. 사실 저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1순위, 2순위로 꼽는 인하공전과 연성대 이제 이곳의 수시 1차 최초합을 두 곳 모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본인의 노력의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친구의 합격 스토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생 친구는 처음에 이제 테디쌤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었었나요? 제가 원래 항공과 입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학원을 잠깐 다녔었습니다. 그때 다른 타 대학교에서 모의 면접 대회를 참여하라고 선생님께서 홍보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하면 테디쌤을 볼 수 있다라고 저를 이렇게 유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테디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항공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킬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테디쌤께 찾아뵈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제가 스케줄 때문에 실제 참여는 못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영상 편지를 대신 작성을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렇게 알게 네. 됐군요.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 항공과 4년제 이제 결국에는 다니다가 중도에 자퇴를 하고 좀 칼을 뽑아든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작년 입시는 완전히 그러면 올킬이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항공과 하면 메이저 대학이라 생각하고 있는 인하공업 전문대학, 연성대학교, 부천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서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부 예비 번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광탈 당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이 올해에 비하면 경쟁률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되게 높았지만 작년은 코로나 중에서도 가장 낮았던 해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있으면 경쟁률은 진짜 그냥 숫자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이 차도 결국 숫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친구의 첫 숙제 영상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봤는데 사람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냥 정말 다른 사람. 제 취미는 태권도입니다. 6살 때부터 약 10년 가까이 매일같이 태권도장에 가 운동하는 것은 제 일상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물론 면접 준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올바른 서비스와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배움을 얻었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이 합격의 어떤 경쟁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달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왜 작년에 올킬을 당했었나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답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한결같이 미소만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변 내용에 맞게끔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약간 광대 마냥 웃고만 있다 보니까 실력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저희를 바꿔주시려는 부분이 그 표현력, 전달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변 내용이 정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타 지원자들의 답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예시 같은 건 전혀 없고 모두가 할 법한 뻔한 대답만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펩스 앤 페일이라고 해서 로이 선생님과 테디 선생님 두 분께 첨삭을 받기 때문에 답변 내용 퀄리티도 상당히 남다르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혼자 따로 했던 거는 학교 자료조사랑 다이어트 이 두 가지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선생님께 첫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면접 들어갈 때 7kg를 감량해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었고 학교 조사도 물론 홈페이지도 정말 좋지만 재학생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홍보 SNS가 있는데 그걸 제가 게시물이 1000개가 넘어가도 전부 1000개 다 읽어보면서 이 학교에서 승무원이 관련된 활동뿐만 아닌 어떤 봉사활동을
신청을 했고 또 다른 2차 B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인가 이거를 굉장히 찾아내면서 답변에 모두 다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얘기 들어보면 되게 분석적으로 이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합격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되겠지라는 친구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이미 저를 만났을 때 자퇴를 결정하고 난 후였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 입시 1년 도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누구보다 잘했고 항상 사실 칭찬 위주로 많이 받아왔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었나 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지적을 하더라도 정말 이 세밀한 부분만 지적을 하게 되지 전반적으로 불성실함에 대한 피드백, 답변의 내용이 부족해서 별로라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런 피드백은 거의 크게 많이 주지 않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줬고 이 흡수력이 되게 빠른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 당시에 키나 이런 몸무게, 내신 성적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깔끔하게 오픈하셔도 되고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줘도 됩니다. 키는 166cm고 몸무게는 47에서 4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오. 들어갔습니다. 많이 뺐네요. 네. 어. 그리고 내신은 5등급 초반으로 일반고 기준 5등급 초반으로 높은 내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초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확실한 실력이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신이 뭐 5등급, 6등급, 뭐 7등급까지도 합격은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실도가 너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평균 등급이면 좀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하공전 그곳에서 좀 받았던 질문 그리고 나의 어떤 답변의 포인트, 합격의 포인트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지원 동기를 받았는데 저는 지원 동기도 정말 혼자 4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지원자들이 받는 첫 질문이기 때문에 차별화돼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봉사활동 내용을 밀고 나갔었는데 인하공전에서 주최한 봉사활동을 얘기했더니 교수님께서 약간 처음 들어보는 답변이라서 신선하다라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받았던 AI 시대의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질문도 제가 굉장히 받고 싶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저는 할머니께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 드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굉장히 조작법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설명서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라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을 때 또 면접관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또 간단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 역시 저의 태권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또 그것도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이제 저희 답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적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 작성 방법인데 이건 정성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답변을 잘 전달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그 답변 길이를 포기해서 답변의 퀄리티를 버려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의 뭐 학생들이요. 뭐 학원을 다니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던.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의 텍스트적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관이 느끼는 심리적인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본인 답변 길이 다 어땠어요? 저는 사실 긴 편에 조금 속했습니다. 240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면접관 분들이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흥미롭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달력을 넣어서 조금은 지루하지 않게끔 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연성된 합격 포인트 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연성대학교는 제가 최초합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이유가 질문을 2개 받고 또 영어 지문 이렇게 3가지를 받는데 첫 질문에서 조금은 분위기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말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벅거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서 2번째 질문에는 정말 온갖 표현력이라든지 이렇게 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2번째 질문과 영어 지문도 발음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천천히 읽었던 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기분 좋았죠. 둘 다 합격해서. 날라다녔죠. 그러면 이제 뭐 수시 2차 정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내년에 24년도에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될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좀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작년에 올킬이라는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테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뜯어 고쳐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시간만 늦출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머리를 좀 쓰면서 면접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하공전에서도 재학생분들이 문을 열고 닫아주실 때 제가 이제 면접이 끝나고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면접관 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른 지원자분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조금 편하게 있을 때 저는 재학생분께 90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저 친구는 면접이 끝나서도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머리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면접장에 들어가면 페이스 말리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조금 유리할 수 있을까 유동적으로 상황을 제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친구들의 수업에 도움드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뭐 확실한 의지, 열정, 성장에 초점을 둔 분들, 성공보다는 성장, 결국 성장이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내가 준비한 답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 결국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무언의 소통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소통, 그런 부분들이 안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건 그냥 애기 어린애일 뿐입니다. 객실 승무원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 그러면 합격생은 앞으로 이제 본인의 목표 어떤 게 있을까? 목표. 제가 사실 지금 토익 인강을 결제해놨는데 음. 제가 영어에 조금 손을 뗀 지 오래돼가지고 왕기초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학하기 전까지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600점을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인하공전에 입학을 해서도 다양한 제2 외국어까지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꿈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저도 1순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제 꿈은 객실 승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에 들어가든 저는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쌤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죠. 네. 쌤이 업을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그래요. 어쨌든 뭐 2년제니까 보통 지금도 인하공전 다니고 있는 저희 이제 이전에 제가 스파르타로 키웠던 학생들이 제 스튜디오텔이 21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20개도 있었고 16개도 있어가지고 대한항공 최종 합격했고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공전 많이 보내야지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인생의 성공 경험만을 맛본 멋진 청년 만들어야겠다. 꿈을 이룬 청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내후년에 저를 찾아오게 되면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항공사로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 가면 저희 친구들과 또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시 2차 정시까지 스파르타 친구들 많이 보낼 테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꼭 수석 차석 졸업해가지고 얼른 저에게 좋은 성과와 함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절실한 감정 원하는 게 있으면요 절실하고 죽고 싶을 만큼의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 절실함이 여러분들의 결과로 현실로 이뤄질 겁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저는 뭐 피드백이 딱히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이 2주 앞둔 시점에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못했다 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 되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너무 지금 내 실력에 안일하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 앞에 무인 카페가 있었는데 새벽이 되면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7시간씩 답변 수정 계속해주고 또 말도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2주 동안 매일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주는 테디쌤이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관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또 합격자 대한항공 승무원 합격자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다음번 좋은 합격자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